온 가족의 건강을 위한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치과의사 김성범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김성범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함께할 주제 알려주실까요? 네, 일반적으로 치과 구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지정 구강검진병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강검진이 있고, 개인의 불편감이나 질환으로 인해 병의원에 내원하여 받는 검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외에 다양한 검사 장비를 활용한 종합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의원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치과에서 시행하는 검진 종류와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최선의 치료는 예방이라는 말이 있죠. 과연 어떤 때, 어떤 검사를 받으면 좋을지 이 시간 통해서 알아가십시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검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검진 내용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려주실까요? 건강보험공단의 구강검진에서는 보통 문진으로 치과 병력, 구강건강 관련 습관, 구강위생 등 구강 내 증상을 확인하고 구강 내 진찰을 통해 치아 질환, 잇몸 질환, 보철 및 의치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이게 때때마다 시기가 되면 치아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그 검사를 받는 게 좋은 거죠? 건강보험공단의 구강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구강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건강보험공단 건강인 홈페이지에서 검진 대상 조회 및 검진 시기, 지정 검진 기관 검색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만 2세 영유아 검진부터 생애 주기별 검진으로 이어지는 건강검진에서 구강검진도 잊지 않고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내용은 나라에서 시행하는 구강검진이었고요. 이번에는 만약에 내 치아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입에서 피가 났을 때, 그런 이상으로 치과를 찾았을 때 어떤 검사가 진행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일반적으로 병의원에 내원하여 받을 수 있는 검사에는 기본적인 구강 내 경조직 및 연조직 검사와 더불어 각각 치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치근단 엑스레이 촬영이 이루어지고 턱뼈와 전체 치아를 촬영하여 턱뼈의 이상 유무, 치아와 잇몸의 전반적인 상태, 턱관절의 이상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파노라마 엑스레이 촬영 검사가 일반적입니다. 큰 치아 뿌리 염증이나 매복된 사랑니,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3차원 CT 촬영 검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병원에 구비된 장비에 따라 구치 측정 검사, 타액 검사, 충치 활성도 검사, 구강 내 세균 검사 등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문제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촬영 같은 그런 검사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말씀하신 검사들 중에서 엑스레이 그리고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 이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치근단 엑스레이 촬영은 구강 내에 위치시킬 수 있는 작은 필름으로 문제가 예상되는 특정 치아와 그 주변만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방사선 조사 범위가 좁고 자세한 관찰이 가능합니다. 파노라마 X 촬영은 얼굴, 눈 아래쪽의 대부분의 구조물을 한 장의 필름으로 포함하는 촬영입니다. 전반적인 치아와 잇몸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턱관절, 상악동, 위턱뼈와 아래턱뼈 등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예방하거나 아니면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치과 질환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치아 우식증, 치아 머무증 등 다양한 치아 경조직 질환과 치은염, 치주염 등 잇몸 질환의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영구치 중 큰 어금니가 나기 시작하는 5, 6세부터는 검진을 통해 해당 어금니에 충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치아 혼매우기인 실런트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충치 예방 효과가 큰 치료입니다. 실런트는 만 18세까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큰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예방치료입니다. 또한 충치나 치아의 마모증으로 인한 통증은 우식이나 마모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식의 정도에 따라 치료의 범위나 심도도 달라질 수 있으니 통증이 생기기 전이라도 진행된 충치가 발견되면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치과를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치아 건강과 치료의 비용 쪽 부담에서도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뭐 빨리 발견하면 그만큼 또 쉽게 치료가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검진을 받으시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치주 질환도 그러면 이게 검진을 통해서 발견이 가능합니까?
네, 치아의 충치나 파절 등을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과 잇몸뼈에서 발생하는 치주 질환의 치료와 예방도 중요합니다. 성인이면 누구나 연일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치석 제거인 스케일링과 주기적인 검사만으로도 치주 질환의 발생이나 진행을 일정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얘기가 나와서 그것 좀 여쭤볼게요. 스케일링을 1년에 뭐 한 번 혹은 두 번 꼭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꼭 해야 하는 건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스케일링은 치석 제거라고 하는데요.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치아에 묻은 때를 치태라고 하고 이 치태가 오랜 시간 청소되지 않았으면 단단한 형태로 변하게 되고 이를 치석이라고 합니다. 치석은 양치질의 칫솔의 힘으로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치과에서 짧은 진동이 있는 초음파 기구로 제거하게 됩니다. 치태와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간 방치될 경우 잇몸뼈에 흡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주기적인 스케일링으로 꼭 제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연 1회 건강보험 혜택으로 큰 비용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링이 또 치과 질환의 발생을 줄이는 한 예방법이 될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치과 검진을 통해서 어떤 치아와 잇몸에 있는 문제를 미리 발견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 말고 혹시 턱관절 같은 그런 다른 이상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사용하는 파노라마 엑스레이는 턱관절과 위, 아래 턱뼈를 모두 촬영합니다. 때문에 턱관절의 질환과 치과 의원에서 치료가 힘든 종양이나 턱뼈 내의 질환도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로 인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치과를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고 주치의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 큰 병을 키우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보통 검진을 통해서 치과 질환 진단을 받으면 그게 일단은 빨리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경우에 따라서 지켜보는 수도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정지휴식이 있습니다. 보통 성인이 된 후에 점, 선 형태의 작은 충치는 딱딱하게 굳어 더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지휴식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주기적인 검진으로 치료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치아 뿌리의 작은 염증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듯 치과에서 주기적인 검진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담당의와의 충분한 상담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신체 부위 중에 재생이 되거나 다시 자라나는 곳이 있는데 이 치아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한번 탈락이 되면 다시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가 더욱 중요한 건데요. 그 방법으로 지금 치과 검진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 치과 검진도 연령대마다 꼭 받아야 하는 그 어떤 특이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연령이나 개인에 따라 구강 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검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영유아의 경우 전니라고 말하는 유치가 명출하고 음식을 씹는 저작 기능을 시작하며 구강 관리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치아의 명출 상태, 구강 위생, 구강 건강 관련 습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영구치 나기 전에 유치는 보통 어차피 빠질 일이라서 그냥 두는 경우도 있는데 유치라고 해도 검진을 통해서 문제가 발견이 되면 이것도 꼭 치료를 해야 하는 겁니까? 유치의 건강한 유지도 중요합니다.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유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올바른 영양 섭취에도 치아의 중요성이 있지만 유치의 문제가 후속 영구치의 맹출에 장애를 주는 경우도 있고 후에 부종교합 등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올바른 구강 건강 습관과 검진 및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유아 시기가 지난 후에는 또 어떤 치과 검진이 필요할까요? 신체적인 발육과 활동이 많은 학령기에는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명출하는데요. 이때는 영구치의 선천적인 결손 여부나 영구치의 충치 발생 및 진행 정도, 부정교합, 사랑니, 치아의 외상, 구강위생 등을 판단하는 검사가 필요하며 적절한 충치 치료와 경우에 따라서는 교정 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 특히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부정교합 같은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교정 치료는 성장기 그 시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까? 경우에 따라 달라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구치가 모두 명출한 후 성인이 되어서 부정교합으로 교정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성장기 교정치료는 성장과 발육을 이용해 턱뼈의 골격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치료 결과를 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개개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의와 상담 꼭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성인이 됐을 때 성인기에는 또 구체적인 어떤 치과 검진이 필요한지도 알려주시죠. 치주 질환은 성인에게서 주로 진행되는데요. 주기적으로 치주 질환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치아의 마모증, 치아 우식 및 상실에 대한 검사를 하고 적절한 보출 치료 및 치주 치료 및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고 구강 건강 관련 습관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노년기에도 치과 검진은 꼭 필요한 거죠? 네, 치아도 신체와 같이 나이를 먹는데요. 노인분들은 치아 우식과 치주 질환으로 다수의 치과 보철 치료를 받으셨거나 치아를 상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구강 내 치과 보철의 상태나 사용 중이신 의처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해 주시는 것이 좋고 구강 건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검진을 통해 보철 치료나 임플란트 등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령대별로 받아야 할 치과 검진 내용 살펴봤는데요. 너무 어리다고, 때로는 너무 늙었다고 이게 치과 검진을 거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꼭 받아주셔야 하는데, 그렇다면 검진 그 주기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얼마나 간격으로, 어느 정도 되는 주기로 좀 검진을 받아야겠습니까? 보통 치아 우식증이나 치주 질환의 경우 6개월에서 1년의 주기로 질환의 진행 정도의 변화가 확인 가능합니다.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에 한 번 정도는 치과를 내원하셔서 구강 상태를 검진하시고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진행되었을 때는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치료를 받았으면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게 좋겠죠, 물론. 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치과를 내원하셔서 다른 치과 질환의 이행 여부나 기존에 받은 치과 치료의 상태를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임플란트 같은 어떤 치과에서 이루어지는 시술 후에도 이게 주기적인 검진이 꼭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간혹 고생하셔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시고 난 후에 치과 내원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떠한 치과 치료도 영구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기적인 검진으로 치과 보철과 임플란트의 파절이나 손상을 파악하셔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연치와는 일정 부분 형태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올바른 구강 관리와 구강 건강 습관이 필요하고 주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때로는 이 치과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과연 그 기구, 그 장비들이 안전하겠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치과에서도 물론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사용되는 검사 기구 및 방사선 기구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산부의 경우 방사선 조사량이 비교적 많은 파노라마 엑스레이 촬영을 꺼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간단한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 치아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비교적 방사선 조사량이 적은 치근단 엑스레이 촬영과 구강검사로 해당 치아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임신 중에는 치과 치료 받지 말라는 말이 있던데 임신 중에도 검진과 치료가 다 가능한 겁니까? 임신을 하시면 엑스레이나 마취제, 처방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실 텐데요. 임신 중기, 즉 4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스케일링이나 간단한 치료는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나 말기에는 치과 문제와 관련이 없이도 자연 유산율이 있는 시기이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극심한 통증 등 응급 상황에서도 적절한 마취제와 처방약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담당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산모나 아이를 위해 미리 검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잇몸 질환의 치료, 염증 가능성이 높은 상인의 발치, 뿌리 끝의 고름이 잡힌 염증 등은 미리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치과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검진 내용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것 말고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관리법도 좀 알려주실까요? 올바른 칫솔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이를 갈거나 악문다거나 한쪽으로만 씻는 편측 저작 등 구강 악습관이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좋고 추가적으로 치실이나 치간 칫솔, 가글 등 적절한 구강용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노인, 장애인들은 올바른 이술질이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 관리 습관이 좋으시더라도 주기적인 치과 검진으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치과 종합검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끝으로 검진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정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아의 건강은 흔히 오복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치열이 완성되는 만 2세부터 노년기까지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해야 올바른 영양 섭취와 신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아나 잇몸에 발생하는 질환은 질환의 정도가 심해졌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적인 검진으로 미리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과 치료에 대한 심적인 부담과 비용적인 부담으로 치과 내원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질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구강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구강 위생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관리가 중요합니다. 더불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검진 사업과 주기적인 치과 내원으로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다면 구강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치과는 아파도 잘 안 가게 되는 것 중에 한 곳인데요. 하물며 아픔이 없을 때 이렇게 검진을 받으러 가실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을 때 주기적으로 찾아야 고통이 가장 덜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치과 찾아서 되도록이면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주기적으로 검진 받으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치과의사 김성범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